청명한 가을 하늘, 수확을 즐기며 평화로운 들녘에서 마냥 행복했던 사람들. 바다도 조용하기만 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 평화로움을 두려움으로 뒤덮어버린 태풍. 2003년 여름에도 어김없이 태풍은 찾아왔다. 제14호 태풍 매미. 흉포한 바람과 폭우로 한반도를 무참히 강타한 태풍 매미는 대한민국 태풍 역사상 가장 잔인했던 태풍의 하나로 그 이름이 기록될 것이다. (2003년 9월 6일) 괌섬 북서쪽 약 400km 부근 해상에서는 심상치 않은 열대 폭풍이 불기 시작했다. 이것이 바로 제14호 태풍 매미의 시작이었다. 이때까지 매미는 아직 태풍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 위력만큼은 곧 태풍이 올 것을 확실하게 예고했다. 매미는 빠르게 태풍의 모습으로 변모해갔다. 발생한 지 이틀 후에 한층 더 강한 열대 폭풍으로 발달했고, 급기야 그 다음 날인 9월 9일에는 태풍으로 완전히 탈바꿈했다. 태풍으로 발달한 후 진로를 바꾸기 시작한 것은 9월 11일. 9월 12일 새벽에는 한반도를 향해 북부 동진을 시작했다.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제주도와 남해안 지방이 태풍의 영향권 안에 포함되었고, 전국적으로 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태풍 매미가 빠르게 북상하는 동안 우리나라는 때마침 최대 민족 명절인 추석을 맞아 민족 대이동을 겪고 있었다. 특히 태풍 매미는 추석 귀경길에 엄청난 비바람을 몰고 와 육상에는 그야말로 극심한 교통 대란이 발생했고, 남해안의 대부분의 백길과 항공기 운항까지 마비되며 더욱 큰 혼란이 빚어졌다. 12일 새벽, 이미 태풍 매미는 제주도 서귀포 남서쪽 약 420km 부근 해상까지 시속 32km의 빠른 속도로 북부 동진했다. 이때 태풍 매미의 크기는 중형이었지만 중심 기압은 무려 940헥토파스칼로 중심 부근에서는 초속 41m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었다. 12일 오전, 태풍 매미가 제주도 서귀포 남쪽 약 170km 부근 해상까지 접근하면서 제주와 남해상은 물론 서해 남부 전해상, 동해 남부 전해상, 울릉도, 독도까지 태풍 경보와 주의보가 발효됐다. 제주도가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면서 태풍 매미의 최대 순간 풍속은 무려 초속 60m를 기록했다. 북제주군 고산 지역에서 보여준 이 최대 순간 풍속은 역대 태풍을 능가하는 기록적인 것으로, 이로 인해 서귀포 지역에서는 탐라대 인근의 고압 송전 선로가 끊기면서 신시가지 일대 500여 가구에 약 30여 분간 전기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으며, 서귀포 월드컵 경기장이 간바람에 의해 파손되는 등 제주도는 태풍 매미에 의해 혹심한 피해에 휩싸였다. 경남과 부산 지역 또한 12일 오후부터 태풍 매미의 직접 영향권에 들어가 태풍 피해가 발생하기 시작했다. 저녁 8시경에 매미가 경남 사천 부근의 해안까지 상륙한 후 어선이 침몰하면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태풍이 직접 상륙한 사천 지역을 비롯 남해와 거제, 마산, 창원, 통영 등 경상남도 내 전역에서 송배전시설 붕괴 등으로 약 148만 가구의 정전이 발생하여 주민 생활에 불편을 초래했고, 산업시설의 정전 피해는 79개 산업단지 4,700여 개 업체에서 약 7,250억 원의 피해를 일으켰다. 태풍 매미의 상륙은 남해안 일대의 만조시간과 겹쳐 해일 피해를 가중시켰다. 통영의 경우 만조시간이 22시 3분, 매미의 상륙시간인 20시경에는 해수면이 이미 상승해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매미의 강한 풍속이 지속적으로 불어닥친 결과 해일의 피해가 더욱 커졌던 것이다. 마산도 해일로 인한 피해를 피할 수 없었다. 마산시 중심부에 해당되는 월영동의 상가와 주택을 비롯하여 해안가와 저지대에 강풍과 해일이 몰려오면서 큰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은 것이다.
특히 해안가 360여 척의 선박들이 강풍으로 인해 육지로 떠밀려오고 부둣가에 야적해둔 원목이 해일에 밀려와 해안가와 저지대를 덮치면서 더 큰 피해를 야기시켰는데, 해안도로에서 약 700m 떨어진 해운동 해운프라자의 경우 지하 3층까지 서항 부두에서 떠밀려온 원목들이 덮치면서 노래방에서 8명이 집단 숨을 내는 비극이 벌어졌다. 매미의 위력은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커져갔다. 부산 지역 역시 태풍 매미가 일으킨 폭풍 해일로 인해 큰 피해를 입었다. 해운대에 위치한 해상 호텔이 해일로 전복되고, 송도 해수욕장을 비롯하여 수많은 해안 상가들이 파손되면서 해안가는 삽시간에 쓰레기 야적장으로 변했다. 해일뿐만 아니라 태풍 매미의 강풍은 부산 컨테이너 부두공단의 대형 크레인까지 붕괴시켰다. 12일 오후 초속 42.7m의 강풍이 불면서 신간만 부두의 대형 컨테이너 크레인 6기가 쓰러지고, 자성대 부두에서 크레인 2기가 무너지고 3기가 궤도를 이탈하는 등 부산항 컨테이너 부두의 크레인 48기 중 4분의 1가량이 작업 불능 상태에 빠져 무려 400억 원이 넘는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매미는 강한 바람과 더불어 엄청난 양의 집중호우까지 동반하여 태풍 매미로 인한 강수량은 전국적으로 약 400mm에 이르는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대관령을 비롯한 강원 영동 지방과 남해와 남해안 지방에서 집중호우 현상이 두드러졌다. 낙동강의 경우 매미의 집중호우로 인해 위험 수위를 초과하면서 제방 7개소가 붕괴 유실되었다. 경상남도 창녕에선 총 강우량이 300mm가 훨씬 넘으면서 사망자가 무려 9명이 발생했고, 농가의 피해도 커서 2672헥타의 농경지가 침수됐다. 의령 또한 총 강우량이 298mm에 이르러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가 발생했으며, 농경지는 물론 도로 교량이 43개소 24km가 유실되고 하천 피해도 무려 112개소 154km에 달했다. 또한 낙동강 역류로 인해서 백산 제방이 붕괴되는 등 제방 유실 피해가 속출했다. 매미의 집중호우로 인해 태풍 피해는 더욱 넓은 지역으로 확산됐다. 태풍 매미가 동반한 집중호우로 인해 대구 또한 도심의 침수 피해가 극심했다. 수성구 범어천과 매호천이 홍수에 의해 범람하여 범어 사거리와 두산 오거리 등 도시가 한꺼번에 물에 잠겼으며, 대구 달성구는 낙동강 본류의 수위가 상승한 데다 비슬산의 대규모 산사태까지 겹치면서 큰 피해 상황을 기록했다. 충북 단양군에서는 대규모 산사태로 새마을호 열차 3량이 탈선했다. 이로 인해 승객 28명이 부상을 입었다. 강원도는 2002년 태풍 누사가 남긴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에 의해 또다시 큰 피해를 입었다. 삼척, 정선, 고성, 양양 지역에서는 지난 누사보다도 더 큰 집중호우 현상이 발생했고, 이로 인해 강원도 전체 1727헥타의 농경지와 건축물 3620채가 유실되거나 파손되어 루사로 인해 삶의 기반을 잃은 이재민들이 다시 한번 매미로 인해 더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매미는 13일 새벽이 되어서야 동해상으로 진출하여 한반도를 빠져나가기 시작했다. 울릉도 해변을 하나로 연결하여 유일한 교통수단이 되어준 일주도로가 끊어졌고, 전경대원 3명이 파도에 휩쓸려 실종됐다. 울릉도는 태풍 매미가 지난 후에 섬 주민들의 생활이 그야말로 쑥대밭이 되었고, 그뿐만 아니라 울릉도의 가장 큰 수입원이었던 관광사업에까지 커다란 차질이 빚어졌다. 태풍 매미는 마지막까지 위력을 포기하지 않고
한반도의 끝인 울릉도에 큰 피해를 남겼다. 이틀이라는 짧은 시간이었지만 한반도를 무참히 짓밟고 지나간 태풍 매미. 한반도를 잔인하게 상처내면서 태풍으로서의 위력이 다한 매미는 동해상을 빠져나간 후 얼마 안 되어 일본 삿포로 북동쪽 해상에서 태풍으로서의 일생을 마쳤다. 태풍 매미도 역시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날려버릴 만큼 강력했다. 이미 앞서간 태풍들처럼. 태풍 매미는 역사상 가장 강력한 태풍으로 남았다. 매미 이전 최대 태풍으로 기록됐던 태풍 사라. 하지만 매미는 단지 크기에서만 사라보다 작은 중형급이었고 그 외 강도, 중심 기압, 풍속면에서 모두 태풍 사라를 뛰어넘는 최고치를 기록했다. 매미는 역사상 최대 강도의 태풍이었다. 태풍의 위력을 측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치 중 하나인 최저 기압 면에서 지난 59년 태풍 사라는 952 헥토파스칼, 2002년 태풍 루사는 970 헥토파스칼을 기록했다. 이와 비교해 2003년 태풍 매미는 내륙에 상륙한 이후 계속적으로 950 헥토파스칼의 강한 세력을 유지했다. 이러한 기록은 매미가 사라와 루사를 제치고 역사상 최고의 강도를 기록한 태풍이었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태풍 매미는 최저 기압에 따른 최대 순간 풍속에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매미 이전 지난 2000년 8월 태풍 브라피룬이 흑산도에서 기록했던 최대 순간 풍속은 초속 58.3m. 2000년 8월 태풍 루사도 브라피룬의 최대 순간 풍속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지만 태풍 매미는 북제주군 고산에서 최대 순간 풍속 초속 60m를 기록. 이 기록은 브라피룬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다. 풍속이 초속 15m면 거리에 간판이 날아가고 행인이 제대로 걷기가 어려워진다. 초속 50m가 넘을 경우에는 사람은 물론 거리의 가로수가 뿌리채 뽑히고 송전 철탑이 엿가락처럼 휘게 된다. 이런 점을 감안할 때 태풍 매미가 기록한 최대 순간 풍속 60m는 지나가는 열차까지 타선하게 만드는 엄청난 위력이었다. 태풍 매미는 이처럼 무서운 위력으로 막대한 인명과 재산상의 피해를 남겼다. 2002년 루사가 남긴 피해가 여전히 산재했던 시점에서 설상가상으로 덮친 태풍 매미. 태풍 매미는 중형급 태풍에도 불구하고 역대 태풍들 못지않은 큰 피해를 낳았다. 사망 119명, 실종 12명을 포함한 131명의 인명피해, 약 4조 2천억 원에 이르는 재산피해, 아울러 이재민 19,839세대에 61,836명 등의 피해 기록을 발생시켰다. 태풍 매미로 초토화된 국토와 민심을 바라보면서 다음 세대를 위한 소중한 교훈을 느낄 수 없다면 우리는 또다시 태풍의 희생자로 상처받게 될 것이다. 제14호 태풍 매미의 재해 양상에서는 강한 풍속과 폭우로 인한 연안 및 내륙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해마다 강도 높은 태풍의 내습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는 것에 대비해 해일의 피해를 고려한 체계적인 방제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선진국형 해일 예보 기술 도입, 독자적인 해일 예보 모형을 구축, 그리고 침수 범람 지도 작성 등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에 대해 방어 및 사후 대책을 다각도로 수립하고 이를 위해 기술적, 정책적인 준비가 진행돼야 한다. 또한 내륙 및 연안 지역에 대한 풍속에 관한 정보를 정확히 수집하고 이에 대응하는 설계 기준을 강화해 나가야 한다. 또한 태풍 매미의 강풍에 의해 부산 컨테이너 부두에 거대한 크레인이 붕괴되고 도시의 송전탑이 무너졌던 것처럼 해마다 태풍으로 인한 국가 기관 산업의 피해가 적지 않았다.
국가 기관 산업이 파괴될 경우 국가 경제에서 국민들의 생활까지 큰 피해를 입게 된다. 따라서 다양한 국가 기관 산업 시설에 대한 내풍 설계 기준을 마련하고 치밀한 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강풍 피해에 대비한 종합적인 방지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부처별로 관련 규정이 보완되거나 새롭게 제정돼야 할 것이다. 태풍 매미의 경우에도 침수 피해를 입은 도시가 적지 않듯이 도시의 지하 공간이 점점 확산되면서 도시의 지하 침수 피해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지하철, 지하 상가, 지하 도로 등 각종 지하 공간에 대한 침수 대책이 구체적으로 준비돼야 한다. 특히 해안 저지대의 경우 지구 온난화 등 이상 기후에 따른 해면 수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어 태풍 내습 시 해일에 의한 지하 공간 침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향후 100년간 매년 5에서 10mm씩 해면 수위가 상승할 것이라는 예측을 생각할 때 이에 대비한 대책 또한 강구돼야 한다. 한편 이러한 정책적인 방제는 국민과 더불어 현실적으로 잘 실천되어야 한다. 정부 측에서는 자연재해에 따른 긴급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주민 대피 명령을 발하는 등 이미 필요한 정책을 수립해 놓았다. 국민은 이러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올바른 정보를 숙지하여 정부와 함께 자연재해를 이겨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또한 개개인 스스로 재해에 대비할 수 있는 마음가짐을 매 순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이다. 매미 피해에 관한 통계 결과 사망자의 62.6%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불가항력적인 태풍의 위력보다는 본인의 과실로 인해 사망한 것으로 밝혀졌다. 하천 급류에 휩쓸려 가거나 선박 결박 시 사고, 맨홀 실족 등에 의한 인명피해는 안전에 대한 의식 없이 태풍 경보 방송을 가볍게 여긴 결과 발생할 확률이 높다. 태풍에 의한 폭풍 해일 피해도 인재의 가능성이 높다. 평상시 해안에 대한 안전의식, 능동적인 해안 경비와 예방 대책이 있다면 피해를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이다. 자연재해에 있어서 더 이상 인재가 없도록 예방하기 위해서는 개개인 차원에서 방제에 대한 신념을 키우고 최소한의 예방 정보를 공유하는 일이 반드시 선행돼야 한다. 아울러 안전 불감증에 대한 자각을 통해 언제 어떠한 자연재해가 닥치더라도 스스로를 보호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바로 세워야 할 것이다. 오늘 우리의 눈앞에서 태풍 매미가 사라졌다고 해서 내일의 삶이 안전한 것은 아니다. 태풍 루사가 지나간 흔적이 채 아물기도 전에 태풍 매미가 왔듯이 태풍은 또 다른 모습과 또 다른 이름으로 우리에게 닥쳐올 것이다. 이 명백한 사실에 대비해 우리들 스스로 매 순간 경각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준비를 다하고 있을 때만 비로소 우리의 내일의 희망은 존재하게 될 것이다. 감사합니다.